네, 사회경제 8페이지 한번 해보자. 사회경제 8페이지. 이거는 BIS 규제였고요. 8쪽입니다. 자, 어디 한번 해보자. 자, 국제법에서 했습니다. 자, 이거부터 A에서는 있고, 여기가 생략돼도 되고, 또는 여기가 생략돼도 상관없어. 어쨌든 간에 이거는 부사격 조사, 어디에서, 그러니까 뭐 도서관에서 이런 처소, 장소가 아닌 거는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거, 맨 앞에 나오는 거, 이건 설명 대상입니다. 에서가 나왔는데 장소가 아닌 거 있죠? 그거는 설명 대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요 A가 설명 대상이니까 A는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다 지워버리고 그냥 뭐 하면 되냐면 A는 이거야. 얘를 설명하고 싶은 거니까. 또는 A란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그러면 이건 뭐냐면 국제법은 이 말이죠. 국제법은. 이제 국제법 얘기해 볼게. 이거고. 일반적으로 이 나오면 항상 체크해달라고 그랬죠. 일반적인 게 나오면 혹시 뒤를 읽다가 저걸로 끝나면 좋은데 일반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땐 체크해야 돼. 자, 국제법은 일반적으로 조약이라는 것은요. 국가나 요것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한다. 그러면 조약은 합의하여 창출하는 거구나.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네. 지켜야 하는 법인가 봐, 규범. 자, 그럼 뭘 합의하여 창출하냐면 권리와 의무를, 그죠? 권리와 의무를 합의하여 창출한답니다. 그러니까 국가끼리, 그들끼리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합의하여 창출한대요. 그러면 그건 규범이래. 지켜야 할 법인 거야. 국제관습법은 했습니다. 국제법에서 조약은, 국제법에서 국제관습법은 이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이 조약하고 얘를 차이를 둬서 읽어주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조약이라는 것이 규범이라면 뭐가 좀 다를까? 자, 조약 체결과 관계없네. 조약 체결과 관계가 없답니다. 그럼 아까랑 차이네. 제 위에서 조약을 체결하는 거잖아. 그죠? 합의하여 창출한다고 했으니까 체결하는 건데 그건 없이 국제사회 일반이 받아들여지고 있대. 지키고 있는 보편적 규범이랍니다. 그럼 차이점은 조약 체결이 없고 그러나 규범이야. 지켜야 하는 거야. 관습법도. 반면에 국제 관련 기구에서, 그럼 다시 반면에 했으니까 뭐 다른 대조적인 게 나오나 보죠? 국제 관련 기구에서, 또 에서 나왔죠? 그죠? 국제 관련 기구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국제법은 저런데 국제 관련 기구는 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하고 경제 관련 국제 기구가 이렇게 돼서 얘와 얘가 차이가 되는 겁니다. 얘가. 국제법은 서로의 규범인데 경제 관련 국제기구는 이렇게 되는 거겠지?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자체는 결정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이것만 있을 뿐. 그러면 권고적 효력 해야 돼 이런 거 법적 구속력은 없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해야 돼. 하지만 법 구속하거나 이러진 않는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뭐 하냐면 현재 우리 학원에서 고3 저거 하고 있잖아. 입시 지도하고 있잖아. 1층에 신청하라고 그랬잖아. 얘들아 신청해. 이렇게 했잖아. 그게 뭐야? 권고적인 효력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내가 내려가서 확인해 봤더니 8명인가 9명밖에 신청 안 했더라? 안 했지? 한 사람 없어. 한 사람. 여기 이렇게 많아. 나머지 안 했지? 이 안 한 애들 내가 데리고 구속하고 막 때리고 이럽니까? 안 하잖아. 그죠? 그런 게 바로 뭐냐면 권고적 효력만 있는 겁니다. 알겠죠? 해라. 우리는 법적 구속력은 없어도 때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 바젤위원회는 있어. 뭐 이런 식이 나와야 되는 거야. 말투가.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 어딘 있어 이런 식 아니겠냐? 그럼 바젤위원회가 이름도 더러워. 이거 뭐 사슴인가? 뭐 얘가 결정한 BIS 규제와 같은 것이 그러면 BIS 비율 규제 같은 것들이
비회원 국가에서도 여기에서도 엄격히 준수된답니다. 원래 지키면 지킬 필요가 없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BIS는 엄격히 준수죠. 됐죠? 그럼 연결 BIS 엄격히 준수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하는 건 원래 안 지켜도 돼요. 하면 좋아 이건데 BIS는 다 지킨대요.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라는 건 뭐냐면 엄격히 준수가 규범적 성격이죠. 엄격히 준수하는 거. 이것이 나타나는 현실은 어떻게 이해할까? 뿅 물어봤네. 왜 나타날까죠? 그럼 왜 찾아야겠네. 이것은 위반에 대한 A에 대한 B죠. 그러니까 A의 하면 되겠죠. 위반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제재를 통해 제재를 통해 위반을 해서 제재를 하나 봐요.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한대요. 확보하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본답니다. 국제법은 뭐냐면 제재를 합니다. 안 지켰어? 너 새끼 한 대 맞자. 너 안 지켰어? 그럼 너는 벌금 300만 원 내. 400만 원 내. 이게 제재잖아. 그렇게 제재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한대. 그러면 얘는 제재를 하지 않는데도 지켜요 이 말입니다. 누가? BIS, 바젤위원회가 한 것은요. 제재가 없어요. 벌금을 매기거나 때리거나 안 해요. 그래도 지킨대요. 그러니까 우리 국제법에서는 항상 제재를 통해서 지키게 하는데 이거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돼. 그게 올바른 말일까? 곧 이 말은 신뢰가 형성한대요.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한답니다. 너 믿을만해. 바젤위원회가 너 믿을만해. 그러면 그것이 구속력을 갖는데요. 요거를 한번 따져보자. 이런 얘기인가 봐요. 자, 두 번째 단락 출발해 봅니다. 두 번째 단락 출발. 공식이 나왔다는 건 한번 계산하는 문제가 어떻게든 나온다는 얘기야.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씨. 자, 두 번째 단락 했죠? 자, 볼게. 자, BIS 비율은 했네. BIS 비율은 해서 주어니까 시작이네. 이제 이게 좀 체크를 하려고 했는데, 봐라. 한 줄, 두 줄, 세 줄입니다. 무려 세 줄짜리죠? 그죠? 이러면 분석하기 너무 어려워요. 이건 그냥 아예 이렇게 양쪽 끝으로 이렇게 좁혀옵니다. BIS 비율은 도입한 것입니다. 이게 좁혀오라고요. BIS는 도입했어요. 그럼 도입했어. 어디서 도입했지? 바젤위원회에서. 그죠?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했어요. 자, 끝에서부터 이제 좁혀가는 거야. 그러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했대요. 위에가 있네요. 이건 공식이 있는 거네. 위에는 A 위에 B니까 A가 바로 뭐겠어? A 위에 B 하면 앞에가 목적이죠. 그럼 목적은 뭐냐? 이제 찾아가야죠.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와죠. 그러니까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가 목적이죠. 그러니까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한다? 결과는 바젤위원회에서 BIS 비율을 도입한 겁니다. 됐죠? 다음. 자, 그러면 여기에 또 설정하여라고 있죠? 그죠? 설정한데 그럼 무엇을 설정하는 거죠? 그럼 뭐냐면 자기 자본 비율을, 근데 최소한에 있으니까 최소한의 자기 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시스템 보호를 위해서 BIS를 했대요. 됐죠? 그 다음. 그러면 최소한의 자기 자본 비율을 어떻게 했냐면 요 꾸미는 말.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기 자본 비율을 개념 정의를 해준 거예요. 최소한의 자기 자본 비율이 뭐냐면 은행의 재무 건전성, 돈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래요. 즉 건전하다는 건 뭐냐면 튼튼한 거겠죠. 망하지 않는 거야.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서 내가 최소한에 가지고 돈을 있어야 되는 거야. 됐죠? 왜냐면 내가 1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은행자가 오더니 나 11만 원 찾으러 갈래요 하면 내가 돈을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거야. 얼마큼? 야, 그러니까 너는 아마 10억 정도로 늘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나 보죠. 바젤위원회에서는 또 나왔죠. 뭐뭐에서는 한다면 그냥 바젤위원회는이라고 그랬지. 바젤위원회는 이제 설명 대상이 바젤위원회입니다. BIS 비율이 적어도 8%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답니다. 그럼 바젤위원회는 기준을 제시했죠. 뭐냐면 BIS 비율이 얼마? 적어도죠. 이런 거 잘 체크해야겠죠. 8% 낸대요. 적어도 8%는 되어야 한답니다. 그럼 BIS 비율이 적어도 8%니까 이거죠. 이거 표시해줬네. 적어도 8%는 되어야 한다는 얘기네. 그죠?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 가중 자산분의 자기 자본 곱하기 100. 이게 8 이상이어야 한대요. 적어도 8이니까 8 위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9, 10, 11 이건 괜찮은 거죠. 7은 안 되죠. 7.8은 안 되는 거지. 그 얘기 알겠죠? 자, 이렇게 공식이 나오면 한번 계산하는 게 어떻게든 시험 문제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다음 세 번째 단락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단락 출발! 자, 세 번째 단락. 자, 여기서 자기 자본은 이거 왜 설명하냐면 앞에 공식이 나왔으니까 요거 설명하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요 위에 공식에다가 옆에다 딱 써놓으면 되겠죠. 얘가 이렇게 빈칸을 이렇게 준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럼 자기 자본, 위험 가중 자산 이게 다 설명해야 하는 거야. 어려운 것들이야. 그러니까 비워준 거야. 보통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야. 자기 자본을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눈 것이 8% 이상 돼야 합니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준 거는요. 이게 좀 복잡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거기다 써주면 돼. 여러분 여 위에다가. 그러면 보면 자기 자본은 했잖아. 자기 자본 개념 오겠지. 은행의 기본 자본, 보완 자본, 단기 후순위 채무의 합이랍니다. 아하. 그러면 여기다 쓰겠죠. 기본, 보완, 얘가 뭐냐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자본이면 여기가 뭐냐면 기본 플러스 보완 플러스 단기 후순위 채무 여기 합이라 이렇게 이 얘기네. 그죠? 위험 가중 자산은 다시 요 밑으로 위험 가중 자산이 있죠. 가중 자산을 하면 다시 여기 네모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이니까 신용 위험의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이랍니다. 그럼 뭐야? 보유 자산의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이군요. 그죠? 그럼 얘는 뭐냐면 보유 자산 곱하기 위험 가중치죠. 위험 가중치네. 이걸 곱하라는 얘기네. 위험 가중치는 그럼 또 뭐냐? 또 계속 개념을 준다. 위험 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예를 들어서 가구, 자동차 이런 거. 유형별 신용 위험을, 그러니까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차이를 구분해 볼까?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이런 말 괜히 있는 거 아니죠? 그죠? 획일적으로라는 말은요. 괜히 있는 거 아니죠? 체크해야겠죠? 획일적으로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획일적이란 말은 뭐냐면 똑같이 그죠? 똑같이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는 나라의 채권은 0%. 그죠? 그러나 어차피 안전한 자산이야. 망하지 않아. 이런 생각에 0%. 회사채는 불안해. 100% 이런 거. 이후 금융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뭐뭐에 따르는 변동 때문에 이렇게 읽으면 되죠. 변동 때문에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대요. 아까는 뭐냐면 신용 위험만 했잖아. 신용 위험만 했는데 이제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요거가 커지자 바젤위원회가 위험 가중 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그러니까 이렇게네, 요거를 합으로 세로 정의했답니다. 그러니까 위험 가중 자산은 이제 신용 플러스 시장 위험까지 합쳤나 봐. 그것의 BIS 비율을 산출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험 가중 자산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신용 위험도 있고요. 신용 위험에 따른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위험에 따른 요소도 같이 포함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컴퓨터면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아니 회사체면, 예를 들어서 회사가 신용 위험은 삼성전자는 잘 망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뭐야, 고위험하고, 그 다음에 시장 위험, 그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파는 건지 아니면 전쟁 중인 어떤 아프리카에서 파는 건지 이게 좀 다를 거잖아. 전쟁 중인 아프리카에서 팔면 좀 위험하죠.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안전하니까 괜찮겠구나, 뭐 이런 거 한대요.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가 나왔으면 비교하는 거죠. 반드시 시험에 나오죠. 신용 위험의 경우 얘와 달리 시장 위험이군요.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그러니까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이죠.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답니다. 아하, 그게 뭐냐면 바젤 1 협약인가 봐. 자, 그러면 체크해야겠죠? 시장 위험에 따른 측정 방식은 뭐냐면 은행이 선택할 수 있군요. 달리라고 했으니까 신용 위험은 은행이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신용 위험은 은행이 선택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시장 위험은 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젤 1 협약이랍니다. 됐냐? 자, 그 다음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 출발. 자, 됐나? 바젤 1 협약은 시장 위험, 신용 위험 나눠서 했었고, 국채형, 회사채 100, 이게 1 협약이었대요. 금융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얘가 한계가 드러났어.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오겠죠? 그럼 뭐냐면 바젤 2 협약이 도입됐답니다. 이게 도입됐대요. 그러면 바젤 1과 바젤 2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건 당연히 얘기겠죠? 당연한 거 아니냐?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 가중 자산은, 그러면 여기서 위험 가중 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 자치의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한대요. 아, 그러면 위험 가중 자산의 요것이 신용 위험에 대한 신용 위험의 위험 가중치의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 얘를 다 고려했답니다. 자산의 유형, 이게 무슨 자산인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신용도까지 다 고려했대요. 그럼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요,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그러면 표준과 내부네, 표준 모형과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신용 위험의 측정에서는 표준이나 내부 모형 둘 중 하나군요. 신용 위험은 표준이나 내부. 표준 모형에서는 이제 표준 모형은 이거 설명하네. 표준은 뭐냐면 OECD의 국채는 0%에서 A에서 B죠. A에서 B까지 이렇게 나오면 요놈은 이거 어디 있어? 여기가 출발이고 여기가 도착이잖아. 그러니까 선호관계 뒤집히면 안 되니까 우리 어떻게 체크했냐면 요걸 놓고 화살표 쳐서 이렇게 썼지. 그러니까 0에서 국채는 150까지. 아, 그럼 달라졌네. 바젤 1에서는 국채는 무조건 몇 %야? 0%였죠. 근데 얘는 0에서 150으로 바뀌었대요. 다음 회사채도 그렇구나.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네. 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했답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높을수록 즉 안전한 거죠. 뭐 할수록 뭐 한다 체크죠? 신용도가 높을수록 안전할수록 낮게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안전한 나라야. 그럼 국채야. 그럼 0%. 그죠? 불안한 나라야. 그럼 15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야. A 할수록 B 한다는 건 항상 체크입니다. A 할수록 B 한다는 건
비례 반비를 물어볼 거니까 그러니까 A가 높을수록 뭐 한다? 항상 체크해야 돼. 예를 들어까지 해줬네. 그럼 시험 문제 나왔어 이거.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이야. 회사채가 100억 원이야.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라면 위험 가중 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된대요. 그러면 회사채의 해 곱하기 20%를 곱해서 얼마? 20억이네. 그죠? 그러니까 위험 가중 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한답니다. 그러면 뭐 어때서 실제 보유한 자산의 위험 가중치를 곱하면 그게 뭐야? 그게 바로 위험 가중치를 곱하면 그 놈인가 보죠? 내부 모형은 은행에서 선택한 위험 가중 시점 방식을 지금 뭐 있어? 표준 모형이네. 이게 내부 모형이네. 이거네. 그죠? 이렇게 차이가 있네.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승인하에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했군요. 또 하나니까 추가. 감독기관은 필요시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위험 가중 자산의죠.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이 그럼 잽싸게 올라가야죠. 자기 자본이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있었죠. 여기.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뭐뭐으로써니까 수단이죠.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규제 비율이 만약에 10%면 야 이거 안 되겠어. 니네 나라는 불안하니까 12%까지 가지고 있어. 넌 불안하니까 13% 가져. 니네 나라는 좀 안전한데 8%까지 줄여줄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초과하도록 그러니까 8%보다 더 10%보다 더 이런 거 자기 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했답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했다는 건 원래는 정해졌어. 10%면 10%. 너 자기 자본은 10% 가지고 있어. 정해졌는데 이것을 바꿀 수 있다고요. 10%가 아니라 11%. 니네는 불안하니까 넌 12% 가지고 있어. 니네 나는 13%. 니네는 14% 가져. 이렇게 바꿀 수 있대요. 자, 네 달락. 다음 5번째 달락. 좀 짧네. 출발. 왜 저래? 왜 속삭여, 이씨. 백예림양 뭐 하시나? 패백 들이시나? 저 솔지 저거 봐, 저거, 이씨. 다 알았어요? 그리고 바젤 1, 바젤 2 했죠? 최근에는 바젤 3 협약이, 바젤 3 협약이 발표되면서 바젤 1과 바젤 2 자기 자본에서 여기에서 단기 후순위 채무가 제외됐답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에서 3개 있었잖아. 뭐 기본, 뭐 보완, 단기 후순위 있었죠. 단기 후순위가 빠진답니다. 몰라도 되는데 설명 안 했으니까 몰라도 되는데 단기 후순위 채무는요. 첫 번째 갚아야 할 돈 그거 이제 빠졌대요. 또한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그죠? 기본 자본의 비율이 최소 여기 했다. 기본 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였답니다. 그럼 보완했다라는 건 기존에 있는 것에 하나 추가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BIS 비율은 적어도 8%가 되어야 한다는 거 있고 여기에 보완한 거야. 보완했어. 하나 더 보완했어. 뭐냐면 기본 자본의 비율이 얼마냐면 최소 6%가 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 6%. 됐죠? 기본 자본이 6%야. 딴 돈 말고 아까 여러 가지 있었잖아. 아까 뭐냐면 자기 자본은 여러 가지 형태잖아. 첫 번째는 뭐 기본 자본이 있고 또 뭐 있다고 그랬지? 보완 자본 있고 이게 있잖아. 보완 자본이 이렇게 있다라면 거기서의 기본 자본 얘가 얼마 가지고 있어야 돼? 6%가 돼야 한다고요.
보완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를 추가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진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어떻게 해서 해도 내가 튼튼하게 대처를 할 수 있죠. 돈을 갑자기 달라고 그래. 그럼 주면 되잖아. 돈이 많으니까. 그죠?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이처럼 새롭게 발표된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있던 새로운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있는 관련 기술을 개정하는 효과였대요. 그러니까 개정이니까 조금씩 바꿔서 했나 보네요. 다음 6번째 단락 출발. 다시 바젤 협약은 자, 이놈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했대요.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했군요. 우리나라도 채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도화했대요. 이건 완전 제도 속에 집어넣나 봐. 현재 바젤위원회는 28개국이라며. 현재 바젤위원회는 28개국에 이게 회원으로 가입했다. 회원으로 가입됐대요. 뭐 28개밖에 안 되네? 전 세계가 몇 개의 나라인데 28개밖에 안 되네. 우리는 언제? 우리는 2009년에 가입했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B를 도입했답니다. 그 회원국이 아닌데도 지키고 있군요. 우리는 지켰었군요. 심지어 현행법제에 이것이 반영됐대요. 그러니까 법제에 반영됐으니까 우리 뭐 경제법 같은 데 있으면 그 안에 바젤위원회는 또는 금융기관은 항상 어떻게 해서 BIS 비율을 8%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게 있나 봐. 은행을 내고 싶은 사람은 BIS 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뭐 이런 게 있나 봐.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죠. 수단 방법이죠. 그러니까 수단.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바젤위원회를 따르는 방법을 통해 은행이 믿을만하다는 징표를 국제시장에 보여줘야 한답니다. 국제시장에서 거래를 하려면 내가 현태라는 은행이 있어요. 이걸 국제시장에서 거래하려면 너 BIS에서 믿을만한 징표 있어? 걔가 인정한다는 징표 있어? 그걸 가져와야 하나 봐. 회원을 가입했다 하면 당연히 지켜야 되니까 너 바젤 회원국이야? 오케이 들어와 우리 회사에서 해. 하지만 바젤위원회 가입 안 했어? 그럼 너 증명서 받아와. 이렇게 한다고요. 그죠?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너 은행 맞아? 뭐 이런 것들. 또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국제금융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저 은행 별로야 쓰지 마 이런 거 심하면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할 수 있대요. 발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군요. 그죠?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바젤위원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무역을 할 수 있어 없어? 못한대요. 다음 마지막 단락 출발. 마지막 단락 읽고 문제까지 도전. 그냥 늘 재경이 아주 그냥. 자, 다음 바젤위원회에서는 여기는 설명 대상이겠죠? 그럼 바젤위원회는 하라고 그랬죠? 그냥은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답니다.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대요. 그렇겠죠. 그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그러면 회원들에게는 바젤 기준을 도입할 의무를 부과했대요. 그래서 회원이니까 당연히 걔네들을 따라야겠죠.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아프리카 너 왜 안 따로 이렇게 하지 못한다고요. 그의 결정도 그는 바젤위원회의 결정도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걸 밝힌대요. 안 지키면 지키지 마. 지켰으면 좋겠는데 안 지켜도 돼. 뭐 이런 말이겠죠.
하지만 안 지키는 순간 어떻게 해요? 국제사회에서 신용을 얻지 못하죠? 그러면 거래를 할 수가 없어.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한답니다. 뭐야 이거?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했대요. 총 가입국은 몇 개밖에 안 돼서 한 29개밖에 안 됐잖아. 나머지 한 60개국은 어떻게 했어? 가입하지 않고 따르는 거야. 국제사회에서 신용을 얻으려고. 이것은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비회원국이겠죠?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형식적으로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 이게 뭐야? 비회원 국가죠? 비회원 국가까지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말랑말랑한 법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럼 말랑말랑한 법은 뭐냐면 비회원 국가까지 지키는 거. 이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 이때 조약이나 관습법은 규범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죠. 얘는 딱딱한 법이래요. 그럼 말랑말랑 딱딱이. 다음 바젤 기준도 미래이죠. 장래니까 미래에 딱딱하게 응고될지도 모른다. 전 세계가 다 지켜야 할 법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100개가 넘는 나라가 따르고 있잖아. 어느 순간에는 다 지킬걸. 자, 이제 문제로 가보자. 짠, 여기네. 16이 뭐지? 16이 뭐야? 기억이 뭐야? 기억이 뭐였지? 말랑말랑. 말랑말랑 법이죠? 말랑말랑 법. 자, 이게 뭐냐? 말랑말랑한 법이라는 건 뭐야? 비회원 국가까지도 다 지키는 거죠? 걔는 법적 구속력이 아예 없는 거고. 그러면 바젤위원회가 국제금융현실에 맞지 않게, 그게 아니죠? 현실에 맞게 했겠지. 그죠? 이건 말 자체가 이미 틀렸고. 바젤위원회가 가입 회원이 없는 국가에게 준수하도록 요청하지 않죠. 그럼 딱딱이지. 그죠? 준수해야 합니다. 이런 건 딱딱이죠.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준수 의무가 있는 바젤 기준을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다. 회원의 국가면 당연히 지키겠지. 지키지 않는다가 아니라 당연히 지키죠. 회원 국가는.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강제성이 없는 바젤 기준에 대하여 준수 의무를 이행한답니다. 그러면 회원 국가가 이행한다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는 거니까 이건 딱딱이지. 그죠? 그건 딱딱이. 바젤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에서 바젤 기준을 스스로 제도화하여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대요. 이게 뭐야? 말랑말랑이죠? 그죠? 정답. 요놈. 왜냐면 말랑말랑은 뭐냐면 자기가 비회원 국가인데도 지가 만들어서 지키는 거니까. 딱딱한 법은 뭐냐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고 회원 국가니까. 다음 12번 전체 전개 방식입니다. 우리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내용과 BIS 그 변화 양상 바젤 1 협약, 2 협약, 3 협약 그죠? 서술하며 국제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 그죠? 이거는 꼭 지켜야 할 필요는 없지만 국가가 다 말랑말랑하게 다 지키고 있어요. 이거네. 정답이네요. 1번. 바로 찾아왔어요. 자, 13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자, 조약은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 권리와 그죠? 조약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여 한다고 그랬죠. 오케이.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된다면 기존의 바젤 협약에서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1에서는 국채가 0, 회사채가 100인데 2에서는 20에서 150 이렇게 했었죠? 오케이. 딱딱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재보단 신뢰 아니야. 딱딱한 법이 제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자, 국제기구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입게 될 불이익은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한다. 불이익이 있으니까 지키려고 하겠죠. 그 말이야.
세계 각국에서 바젤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자국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이거 지킬 정도 되는 나라야 이러는 거니까. 오케이. 자,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 14번 문제. 14, 15, 16이 엄청 틀렸는데 14입니다. 자, 이놈은 적절한 거. 바젤 1입니다. 바젤 1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는, 바젤 1의 회사채는 무조건 100이죠. 어떻게? 획일적이라고 그랬죠? 획일적. 무조건이죠? 그럼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낮아진다? 아니야. 동일하죠. 무조건 100이야. 처음도 100, 신용이 낮아도 100, 신용이 올라가도 100. 그죠? 그러니까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아니야.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하다. 최저 비율을 초과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을 어떻게 동일이 아니라 초과하도록 뭐 그랬지? 유도한다고 그랬냐? 뭐였지? 뭐 한다고 그랬지? 초과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죠? 초과가 아니라 초과. 초과할수록, 또 까먹었어. 뭐라 그랬지?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바젤 2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뒤, 국채는 2니까 0에서 150이지. 그 다음 회사채는 얼마야? 회사채는 20에서 150이지. 그지? 그러면 항상 높아질까? 이러면 어떡할 거야? 항상 높아진 게 아니라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국채를 매각한 뒤 한다면 얘가 만약에 국채가 얘면 150짜리고 회사채는 20짜리입니다. 그죠? 그럼 150짜리를 팔아서 20을 산다면 요런 거. 그죠? 요런 것도 달라질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건 높아질 수 있네. 그죠? 불안전한 걸 팔아서 안전한 걸 샀으니까 높아질 수 있네. 근데 반대로 얘가 얼마지? 얘가 한 얼마일까? 30짜리인데 제가 20짜리를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안 되겠다. 30인데 얘가 50이야. 얘가 50이야. 그럼 얘가 또 달라지겠지. 다음 4번.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신용위험의 측정 방식은 어떻게 해서 은행이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정답? 바젤 3 협약에 따르면 위험 가중 자산 대비 보완 자본이요? 그런 적 얘기한 적이 없어요. 보완 자본이 아니라 위험 가중 자산 대비 기본 자본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게 최소 얼마? 6% 돼야 한다고 그랬잖아. 2%란 말 어디도 나오지도 않았고. 그죠? 아예 없습니다. 땡. 다음 15번. 자, 윗글을 참조하랍니다. 어디?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갑은행이 어느 해 말에 발표한 자기 자본 및 위험 가중 자산은 아래와 표와 같습니다. 갑은행은 얘는 OECD 국가군요. OECD 국가. 국채와 회사채만 이용한답니다. 국채와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했고요. 바젤 2네, 2. 그러면 변하지? 이때 회사채에 반응한 건 50%라고 칠게요. 회사채는 50%래요. 그럼 50%네? 그러면 얘가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이 반영돼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얘 회사채가 50%니까 여기 50%를 해서 이게 된 거잖아. 원래는 얼마 있다는 얘기야? 얘는 600억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지? 600. 아니 50% 해서 300억이 됐다는 거니까 600이라는 얘기네. 됐냐? 그러니까 요걸 하나 알려준 거였어. 자, 어디 한번 해보자. 자, 다시 아까 알려준 거에서 이거 회사채가 50%라고 했으니까 얘가 300이라면 여기는 얼마 있었다는 거야? 600이 있었다는 얘기를 이미 알려줬습니다. 자, 1번. 갑은행은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를 상회한답니다.
바젤위원회는 몇이냐 이거? 원이야 투야? 투 협약이네. 투 협약. 투 협약이면 위험 가중 자산분해 원리면 위험 가중 자산분해 자기 자본인가? 자기 자본이죠. 자기 자본이 얼마여야 돼? 이게 8%는 넘어야 되지 적어도. 그러면 위험 가중 자산 더하면 300, 400이죠. 300, 400이면 얼마야? 300, 400이면 얼마야? 1000?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은 요거죠. 자기 자본 여기가 50, 20, 40이네. 그럼 얼마야? 110이네. 11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100 하면 얼마야? 2개 지워요? 하나 지워요? 아, 몇 프로? 11%네. 그럼 8%여야 되는데 11%니까 상회하네. 맞죠? 오케이. 갑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 자산이 요거 20%였다면 요게 20%랍니다. 그러면 20%면 얼마야? 만약에 여기가 20%였다면 얼마가 되는 거죠? 600에 20은 얼마야? 120. 어? 600에 20이 120이에요? 아니에요. 120이야? 그래? 그럼 120이래요. 600에 20이 120이야. 그러면 분모가 작아지지. 그지? 분모가. 그러면 분모가 작아지면 요 값은 더 커지는 거지. 그지? 그럼 어떻게 써요? 높아지겠죠. 왜냐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비하에서 값은 높아지겠지. 야, 이게 무슨 수학이냐?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 야, 10분의 10 이렇게 있대요. 요거하고 분모가 작아져 볼게요. 2분의 10. 뭐가 더 커? 얘가 더 크잖아. 분모가 작아질수록 값은 커지잖아. 인간탱이들아. 그러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값은 커지겠지. 그러니까 맞는 말이지. 와, 뭐 숫자만 나오면 수학인 줄 알고 막 경계부터 하네, 이것들이. 그 다음, 세 번째. 갑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그러니까 요거는 신용위험에 따른 돈이죠. 그럼 실제 규모는 어디야? 여기가 실제 규모지. 그지?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회사채의 실제 규모는 알지? 600억이죠. 그러면 국어는 수학 문제가 아니니까 계산하기 쉬운 숫자를 그냥 넣으면 됩니다. 여기다 얘보다 크면 되잖아. 601 하면 계산이 더러워지잖아. 그럼 가장 계산 좋은 게 뭐겠어? 그냥 1000 이런 거 넣으라고요. 1000. 그래서 계산이 제일 빠른 거, 그냥 601 어떻게 계산해? 601.2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1000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1000 하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1000이면 얘가 300억이 됐다는 건 몇 프로라는 얘기야? 1000에서 300억이 됐다는 건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이씨? 30%랍니다. 그죠? 그러면 국채가 30이죠. 회사채 50보다 낮았겠군. 맞네. 얘는 원래 50이라고 알려줬잖아. 야, 백예린 봐라. 시선 봐라.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이거 수학 문제 아니잖아, 이씨! 자, 다시, 멍청이들아. 자, 갑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래. 얘는 지금 여기로 가는 퍼센트를 모르잖아. 근데 300억이죠. 써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지금. 모르는 상태야. 그치? 근데 얘 회사채는 알죠. 아까 계산했잖아. 300억인데 50%라며. 그럼 여기 얼마가 있어? 600억이 있었겠죠. 실제는 600억짜리였어. 근데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보다 크답니다. 국채가 회사채보다 크죠. 그러니까 600억보다 큰 걸 설정해 보자는 얘기야. 그죠? 계산이 들어오니까 600, 700 이런 거 계산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계산하기 좋게 그냥 1000이라고 하자고요. 600보다 큰 수야. 됐죠? 네 집에 가서 700으로 한번 해봐. 그러면 1000에서 300이 됐으니까 이건 얼마야? 30%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50, 얘는 30이니까 어떻게 했어? 국채는 30, 회사채 50. 그러니까 낮았겠군. 맞는 말이지. 다음. 갑은행이 바젤 1이랍니다. 이건 1이네.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을 산출한다면 회사채는
600억이 되겠다. 바젤 1이면 회사채는 무조건 얼마야? 100%지. 회사채는 100%잖아. 100%. 그죠? 100%니까 어떻게 써요? 여기가 100%니까 여기서 100% 되면 얘는 600억이 되겠죠. 600억이니까 100%면 얼마야? 600이라고 되겠죠. 바젤 1이라면. 뭐야? 그 다음. 갑은행이 위험 가중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 자본, 요거를 10억 원을 증액했대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30억이 되는 거지. 증액했으니까. 그러면 바젤 3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이래. 어머? 바젤 3에서 보완된 기준이 뭐지? 기본 자본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 기본 자본을 6%대라고 그랬지. 보완된 건 기본 자본입니다. 그죠? 6%인가 한번 볼래? 전체가 1000억인데, 그죠? 전체가 1000억인데 기본 자본이 얼마야? 50억이죠. 50억이래. 곱하기 100 해볼게요. 딴. 그럼 몇 프로야? 5%지. 그럼 6% 이하가 안 되니까 어떻게 써? 이러면 안 되네. 그죠? 그럼 어떻게 써요? 충족하지 못하는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완 자본을 올리면 안 되는 거였어. 여기가 원래 20억인데 여기에 플러스 10억 올린 거잖아. 얘 오른 게 아니라 기본 자본을 올렸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걸 옳게 고치려면 보완 자본이 아니라 여기를 기본 자본이어야 옳은 말이 되는 겁니다. 기본 자본이 10억이 올라갔으면 6%가 되겠지. 지금은 5%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5번. 야. 다음 요놈은 짠 됐네. 아니야 뭘 또 끝이야.